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퇴근길에 들으시라고 또 빅테크 소식 준비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루시드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 소식 살펴볼 텐데요. 특히 루시드가 월가에서 처음으로 목표 주가가 공개되었다라는 점 살펴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스마트 환경 출시했는데 그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루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시드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한국 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의 기술자들이 나가서 이 개발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처럼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월가에서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 루시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이 별로 없어요. 이 루시드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뭐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루시드라고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잖아요. 전기차 회사인데, 자, 이 전기차,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려면요, 목표 주가나 또 기본적으로 뭐 earning per share나 이런 게 나오려면요, 사실은 이 차를 기본적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해서 딜리버리를 해야 돼요. 즉,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뭐 5천 대를 팔았다, 10,000대를 팔았다, 또 5천 대를 생산했다, 또 5천 대 생산 중에 뭐 3천 대를 팔았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나와야 월가에서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이 루시드는 기대감이 크지만 그 기대감에 비해서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프리 프로덕션, 즉 사전 생산 정도만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과 그리고 딜리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월가에서 처음으로 루시드의 목표 주가와 그리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지점인데요. CFRA라고 하는 회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시드의 주가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루시드가 현재 주가는 $20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올해 2월 달에 거의 $60 가까이 올라갔죠. 굉장히 많은 기대감으로 올라갔고요. 자,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다, 또 인플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이제 나오면서 역시 성장주들의 한계죠, 그때가. 그래서 폭락을 했고요. 자, 그래서 거의 $60에서 $20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거진 이게 이제 한 60% 70% 이상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일단 루시드가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이제 바닥이요, 뭐 한 15불 혹은 16불에서 뭐 $20 이 선인 것 같습니다. $20 초반.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 아래쪽으로는 뭐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생산하는 걸 봐야겠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제 이 주가의 흐름이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어느 누구도 루시드에 대해서 목표 주가나 EPS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CFRA의 애널리스트인 게렛 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오늘 목표 주가와 EPS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요. 자, 일단 12개월 1년 동안의 목표 주가를 $25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25를 보시고 굉장히 또 실망하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 한국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지금 현재 $20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25를 1년 내에 목표 주가로 잡았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이 상승 여력이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사람이 또 어제 조정 EPS를 제시했어요. 자, 올해 $1.65가 될 것 같다. earning per share가. 자, 그 다음에 내년에는 $1.10가 되고 23년도가 되면은 0.70, 0.25인데 계속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게 떨어진다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제시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당 주가가 계속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이러한 가격대를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게렛 넬슨을 필두로 하는 CFRA의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들은요,
루시드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루시드의 미래 성공 가능성이 약속과 레인보우와 플라워, 즉 꽃길만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했고요. 자, 그런데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현재 자동차 이 영역 자체가, 전기자동차 영역 자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굉장히, 애플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한 지금 상태라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섹터, 전기차 섹터만 본다 할지라도 루시드가 결국 테슬라와 hand-in-hand 손을 잡고 갈 텐데, 나란히 가게 될 텐데,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2012년도에 모델 S를 이미 출시해서 이 전기차 분야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루시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있죠. 그 경쟁적인 어드밴티지가 있죠. 뭐 퍼포먼스나 마일리지를 더 간다거나 현재 회사에서 공개하고 있는 현재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특히 루시드의 가장 큰 경쟁력인 테슬라가 이미 초롱성 같은 어마어마한 이런 그 모트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즉, 옛날에도 제가 그 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테슬라가 어떤 그 회사들도 경쟁에도 침투하기 힘든, 뚫고 오기 힘든 그러한 초롱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가 결국 가장 큰 경쟁의 테슬라를 이기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 미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루시드에 대해서 과거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루시드도 똑같이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반도체와 공급망 있죠.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부족 현상을 똑같이 과거에 전기차 회사들이 겪었던 것을 똑같이 겪을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칩 쇼티지, 반도체 부족 현상은 많은 회사들, 내연기관 회사건 어떤 회사건 간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모두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테슬라를 비롯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을 루시드도 작은 회사인데 똑같이 지나가게 될 거고,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 게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루시드가 이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게렛 넬슨이 지적한 것은요, 루시드가 출시하게 될 에어드림 세단 차 있죠. 그 차에 대해서 돈을 내고 레저베이션, 미리 예약한 그 숫자가 생각보다는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언더워밍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슬라에도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미 150만 대가 예약이 돼 있잖아요. 다 100불씩 먼저 내고 나에게 먼저 보내달라고, 돈을 내면 먼저 보내달라는 사인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루시드의 에어드림에 대해서도요, 이미 지금 그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페이드 레저베이션이 현재 한 11,000대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7월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건 좀 빈약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지적했냐면 이 루시드의 CEO죠. CEO 피터 롤린스라는 이 사람이 평소에 내년 2022년도 자신들의 목표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좀 꺼려 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년에 2만 대 생산 있죠. 내년에 2만 대 정도는 우리가 생산할 거다. 이런 목표를 자신감 있게 제시해야 되는데 unwilling to commit. 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자신들의 내년도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즉 굉장히 좀 소심하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대체로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게렛 넬슨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게렛 넬슨은 현재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서 별 5개 중에 1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 테슬라의 그 평가를 주는 사람, 애널리스트를 평가할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5개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최소 4개 이상, 4개 반 이상 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찌됐건 첫 번째로 평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람의 평가는요, 전체 애널리스트 7,641명 중에 팁 랭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6,126등을 했어요. 뭐 거의 그냥 밑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인 고든 잔슨보다는 나아요. 고든 잔슨은 별이 하나도 없어요. 평가가 안 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게렌 넬슨은 1개라도 받았죠. 그리고요, 월가에 있는 전체 애널리스트 15,783명 중에 12,36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바닥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에버리지 리턴도 보세요. 오른쪽에. 자, 평균 리턴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0이에요. 저보다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죠. 그런데 सक्세스 레이트를 보세요. 62%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은 일종의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좀 도박 같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 아닌 모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몰빵을 했을 때 뭐 성장을 팍 하면 뭐 수익이 크게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리면 뭐 수익률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률을 보면 62%인데 이 사람은 좀 투자 성향 자체가 굉장히 도 아닌 모식에 좀 위험한 도박스러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드에 대해서 아직 월가의 평가는 없고요. 그리고 게렌 넬슨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이 지적한 내용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루시드를 평가를 하자면요, 아직 지금 뭐 큰 돈을 투자할 곳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 그 매크로적인 차원에서도요, 굉장히 지금 그 금리 인상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그 가격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회사이면서 성장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작은 회사면서 성장 주식에 대해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 회사가 생산도 하고, 그리고 판매도 하고, 평가도 들어보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때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나중에 얘네들이 뭐 30불 되고 50불 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찬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큰 액수는 아니고요.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빅테크 소식은요, 페이스북 관련된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최근에 스마트 글래스를 내놨죠. 자, 오랫동안 기다렸던 스마트 글래스인데요. 자, 이 스마트 글래스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사진 찍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Augmented Reality, 즉 증강현실 기능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진에 찍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출시했는데, 우리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쟁자는요, 스냅챗이 있습니다. 스냅챗과 페이스북은요, 둘 다 소셜 네트워크이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은 계속해서 경쟁 관계 속에 있죠. 온라인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페이스북이 이 스마트 안경을 출시한 이유는요, 이 경쟁 관계 속에서도 출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스냅챗은 이미 스펙테클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거든요. 오래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테클이 이 스마트 안경 시장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페이스북에서 스마트 안경을 출시함으로써 이제 직접적인 라이벌 관계가 더 강력하게 이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가격대가 출시한 가격이 대략 $299예요. 자, 이 가격대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그죠, 증강현실이 가능한 그 우리 고글 있지 않습니까? 이 가글과 가격대가 비슷해요. 자, 미국의 아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 가글은요. 자, 그리고요, 그 이번에 출시한 그 기능들을 보게 되면요, 스마트 안경, 이 마크 주커버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있잖아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사진 찍는 게 가능하고요, 비디오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은 answer phone, 즉 전화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건요, 증강현실 AR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요, 굉장히 사실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인기를 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햇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눈을 보호한다고 선글라스를 굉장히 많이 끼잖아요. 거의 다가 끼거든요. 물론 한국도 요즘 뭐 거의 다 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펙타클에서도 선글라스용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선글라스용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차피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운전할 때도 끼고, 그리고 바닷가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갈 때도 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전화기 받을 때도 안경만 끼고 있으면 전화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편하죠. 그리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안에서 비디오도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스마트 글라스가 수요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요층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AR이 안 되는데, 증강현실이 안 되는데 페이스북이 사실은 증강현실도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기능을 넣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스마트 안경 디렉터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e're building towards AR glasses. 즉, 지금 스마트 안경을 지금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증강현실이 가능한 그런 안경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as the next computing platform, 다음 세대의 플랫폼, 컴퓨팅 플랫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컴퓨터, 그죠?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현재 플랫폼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음 세대의 플랫폼은 안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이 사진의 첫 번째 사진 본 것처럼 이 오큘러스 있죠. 눈에 끼는 이 고글이 앞으로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안경만 끼면, 고글만 끼면 가상현실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뉴 플랫폼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페이스북이 이런 플랫폼을 이렇게 개발할까? 이 하드웨어를 왜 개발하냐면요. 페이스북이 사실은 자기들 자신만의 하드웨어가 없고, 그리고 플랫폼이 이게 빈약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애플과 구글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그 OS가 있고, 거기에 또 핸드폰 안에 그걸 자신들의 플랫폼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항상 그게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플랫폼,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페이스북이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이유가요,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 앞으로 많은 이윤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애플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페이스북의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안경 이 시장은 경쟁력이 있냐? 이걸 또 봐야 되잖아요.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페이스북이 지금 진입하는 스마트 안경은요, 이미 벌써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스냅챗 같은 경우 보면요, 스냅챗은 이미 스마트 안경을 2016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5년, 6년 전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카메라가 이미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2019년도에는요, 이미 2, 3년 전에는 아마존이 벌써 자신들의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었거든요. 그때 뭘 가능했냐면 전화도 받을 수 있고요. 알렉사 있죠. 이 아마존이 자랑 알렉사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었죠. 물론 이 아마존과 스냅챗은 둘 다가 AR은 안 돼요. 증강현실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5월 달이죠. 올해 5월 달에 스냅챗이 그 스펙타클을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면서 AR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을 탑재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극비에 붙여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온다면 스펙타클, 즉 스냅챗이 무시무시하게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리고 애플입니다. 애플도요, 요즘 애플을 보게 되면 뭐 어디든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개발한다. 그리고 이 스마트 안경도 지금 향후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개발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출시하게 되면, 이 애플이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게 되면은 증강현실이 가능한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지금 벌써 알려지고 있죠. 자, 이처럼요, 이미 이 빅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 안경을 차세대 플랫폼을 보고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페이스북이 지금 이제 오큘러스도 인수해가지고 오큘러스를 지금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 안경 출시해서 미래 기술을 가져온다면, 증강현실을 실현시킨다면요,
만약에 페이스북이 여기서 경쟁력을 보인다면 페이스북은 무시무시한 회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플랫폼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즉 전기차도 플랫폼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되는 것처럼 스마트 안경이 차세대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앞으로 어떻게 선전을 하는지 사업을 해나가는지를 계속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지금도 여러분 가격이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플랫폼을 형성해서 경쟁력을 가지면요, 페이스북 주가는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퇴근길에 잘 들으시고요. 감사합니다. LA 정교수TV였습니다.